미국 투자 이야기를 하면 S&P 500이나 아니면 나스닥, 우리가 슈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이것들 뿐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재밌는 ETF 찾아봤으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S&P 500을 대체할 만한 상품이라고 하면 변동성은 낮고 수익률은 좋은 이런 상품이거나, 아니면 변동성은 높지만 수익이 월등한 이런 상품이거나, 아니면 배당이 좋아야 S&P 500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낮고 수익은 좋은 상품은 뭔가 사기일 것 같고, 변동성은 높지만 수익이 월등한 상품은 이미 나스닥 100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배당은 당연히 슈드가 차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S&P 500만큼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배당도 좋은 상품이 있을까라는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궁금증은 우리가 맨날 말하는 나스닥 100하고 슈드, S&P 500 이런 거 빼고는 다른 게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우선 GPT한테 지수 추정하는 ETF를 찾아달라고 한번 요청을 했더니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좀 뺄 건 빼고 GPT가 제공해주는 데이터는 좀 부정확해서 제가 야후 파이낸스하고 시킹 알파라는 곳에서 평균 수익률, 그리고 변동성, 배당 정보, 그리고 시가총액 데이터를 가져와서 GPT에게 그래프를 만들어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 원 사이즈가 시가총액 크기이고요. 이 색이 배당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S&P 500을 추정하는 스파이가 이쯤에 있고요. 그리고 거의 겹쳐서 VTI가 있죠. 그래서 VTI는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스파이하고 정말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나 변동성도 거의 비슷해 보이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높지만 수익률이 높은 건 여기 QQQ 이외에는 딱히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이 밑에 QQQM이라고 있는 거는 QQQ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품인데 아직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아서 좀 변동성은 높은데 수익률은 낮게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QQQ하고 비슷한 위치에 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슈드를 좀 누락을 했는데 변동성하고 수익률을 고려해보면 여기 노블이 있는 위치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대략 11%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만들고선 좀 재밌었던 ETF가 여기 나와 있는 DGRO라는 ETF입니다. 수익은 거의 12% 가까이 되는데 변동성이 한 10%대에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색을 보면은 초록색이라서 배당도 한 이쯤 2.5%에서 3% 사이에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상품에 우선 눈이 좀 갔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사이즈도 그렇게 작지 않아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밑에 있는 VYM 같은 ETF의 경우는 수익률이 10%, 그리고 변동성도 한 10%에서 11% 사이에 걸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배당 금액이 좀 더 높은 3.0에서 3.5 사이에 걸쳐 있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슈드랑 DGRO, VYM 이 세 가지를 두고 같이 비교해 볼게요. 우선 슈드입니다. 슈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다우존스 디비든 100 지수를 추종하죠. 배당률을 보면은 3%가 꾸준히 넘고 4% 가까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요새는 3%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률도 참 좋은 것 같아요. 10%대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섹터를 보면은 금융, 그리고 의료, 필수 소비재 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ETF 비용은 0.06이고 연간 평균 수익률은 11.72이고 변동성은 11.68% 정도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야후 파이낸스하고 시킹 알파에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DGRO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DGRO는 모닝스타라는 회사에서 US 디비든 그로스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모닝스타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ETF를 평가하는 기관이기도 한데 지수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당을 보면은 꾸준히 2% 중반에서 후반대가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15년도에는 배당이 3% 정도가 나왔었네요. 배당 성장률은 좀 들쑥날쑥하긴 하는데 10%대 성장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DGRO의 배당도 꾸준히 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섹터가 좀 차이를 보였었어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금융 분야랑 헬스케어 쪽에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기술주가 16% 정도 들어간 게 특이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간 평균 수익률이 12.09%, 그런데 변동성은 10.13%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비용은 0.08 정도로 나왔습니다. 비용은 슈드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VYM ETF입니다.
VYM ETF는 FTSE의 하이 디비든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FTSE가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라고 해서 영국에서 만든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 지표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고정적으로 3%대가 나오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배당 성장률이 조금 아쉬웠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섹터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우선 당연히 금융이 1등으로 들어가 있고 헬스케어가 아니라 소비 필수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술주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DGRO랑 VYM은 슈드랑은 다르게 기술주를 좀 많이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술주가 많이 들어가 있어도 아무래도 소비 필수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연간 평균 수익률은 10.07%가 나오고 변동성은 10.8%가 나온 것 같습니다. 비용은 0.06이고 슈드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어쨌든 이 세 개가 단순히 이렇게 지표만 두고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수익률하고 배당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게 좋을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매년 초 한 주씩 산다라고 가정을 하고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갖고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래프들입니다. 우선은 배당은 제외한 ETF만의 수익률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잘못 넣어서 지표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의해서 잘 봐주세요. 우선은 주황색이 VYM, 초록색이 슈드, 그리고 파란색이 DGRO입니다. VYM은 전반적으로 좀 아래에서 놀고 있네요. 그런데 DGRO 같은 경우는 슈드를 상회하는 구간들이 꽤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기술주의 비중이 높아서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배당을 포함해서 수익률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주황색이 VYM, 슈드가 초록색, 그리고 DGRO가 파란색입니다. 배당까지 포함해서 수익률을 봐보니까 이 격차가 조금 줄어든 게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VYM 자체가 슈드에 가까이 좀 더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VYM은 여전히 쫓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 슈드와 DGRO 간의 격차가 좀 줄어드는 게 보여서 실제로 슈드가 DGRO보다 배당은 앞서는데 DGRO가 슈드보다는 ETF를 매수했을 때 오는 수익률에서 앞서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각 ETF 간에 배당이 얼마나 수익을 보정을 해주나를 갖고 한번 판단을 해봤어요. VYM이 주황색, 슈드가 파란색, 그리고 이번에는 DGRO가 초록색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DGRO가 맨 밑에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DGRO가 수익을 보정을 해주는 정도는 VYM이나 슈드보다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슈드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죠. VYM은 여전히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배당은 조금 낮지만 기술주의 비중이 있어서 수익률은 조금 앞서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혹시 슈드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배당은 정말 좋은데 이 수익률이 조금 낮아서 아쉬웠던 분들이 선택하면은 좋은 ETF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DGRO ETF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아직 한국에는 추종하는 ETF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미국에 직투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직투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DGRO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스닥 100을 초과하는 수익률도 월등하면서 변동성도 있는 그런 상품은 없을까 찾아봤는데 그런 상품은 레버리지로밖에 없더라고요. 2배, 3배 이런 추정하는 상품. 다만 이런 상품은 리스크도 똑같이 늘어나는 거니까 굳이 비교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견한 DGRO라는 상품은 꽤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S&P 500을 대체하는 상품이 아니라 슈드를 보완할 수 있는 ETF를 찾게 됐는데 이 또한 좋은 발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직투를 하실 때 슈드로 배당 투자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DGRO를 활용을 해서 조금은 아쉬운 수익률을 보완하면서 배당도 같이 챙겨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S&P 500을 보완할 수 있는 채권이나 금 같은 ETF들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